Good day, good vibe. Count it. It's me, set, man. Let's ride. Yeah, she my favorite song. 계속 불러, did I say too much? Take us back to analog. 너만 남기시구나 모든 network. 턴테이블에 올라 차차차. 서로 따라 추는 차차차. 독수는 빠지고 말끔해졌다. 콜라 한 모금에 알타이타. We space in between, low-key back a weekend. harmony making, 난 낮게 못 먹게. 정반대 음색, 다루로는 green chain. 물 감았었듯이, 쏠쏠. 연주를 let's do it. もう頭から離れない二人で重ねるメロディー口ずさむほどに熱くなる魔法言葉より歌で聞かして愛それ全て朝から晩まで打ち上げるけもっともってこうぜ赤青黄色どれなの君の胸の信号もうどれにしたって止まれない私はどこにも夢中踊らせての穴を開けて I feel like どこまでもどこへでも飛べそうハモナイスダンスハイ No space in between low-key back a weekend It goes the way fit 더 빨리 더 멀리 시작은 진짜 scary 커져 big bang 퍼즐을 맞추듯이 click click 연주를 let's do it 東京と総時空を超えて二人で重ねるメロディー口ずさむほどに近くなる魔法すぐそばで溶け合うハーモニー愛それ全て朝から晩まで打ち上げるけもっともってこうぜ들리시나요? 오늘 왜 배경이 없냐면 캐릭터는 그냥 제가 안 킨 거고요 참고로 짠! 한복 캐릭터 오늘 배경을 새로 샀는데 좀 뭐랄까 짜잔 하고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잠깐만 아휴, 어머니가 죽어 가셔갖고 자, 나 무슨 얘기였어 언니? 그래 한복 강아지가 너무 시끄러워요 여튼 그래 나 뭔 얘기였었어 한복 그래 한복 얘기랑 배경 얘기하고 있었지 오늘 배경을 저번에 한번 얘기하긴 했거든요 그때 크리스마스 배경 샀을 때 이제 크리스마스 배경은 크리스마스에밖에 없으니까 좀 평소에도 쓸 수 있는 배경 중에서 약간 어두운 색의 배경을 하나 뽑을 생각이다 라고 했었잖아요 아무래도 좀 캐릭터가 화이트 하니까 배경이 어두운 게 오히려 낫나? 해갖고 맡겼는데 이게 낮 버전이 있고 밤 버전이 있거든요 너무 예뻐 이게 약간 반 고정형이라고 이제 기본적인 틀은 고정형으로만 되어 있는데 반 고정은 이제 내가 거기서 좀 세부적인 것들은 커스텀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이제 작가님한테 뭐 여기엔 이런 것 좀 배치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전에 제가 쓰던 거는 완전한 고정형이었거든요 그 하얀색 배경 있잖아 그건 이제 색깔만 여러 개가 있고 여러 가지 색깔 중에서 한 5개 색깔 중에서 그냥 고르는 거였어 뒤에 이름 같은 것만 각인을 해주고 근데 이번 거는 좀 커스텀이 들어갔습니다 대부분 원래 있던 거긴 한데 또 제가 뭔가 이게 해달라고 하면 해주시는데 내가 뭔가 아이디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냥 이 원래 작가님이 기본으로 해놓으신 구조가 그냥 너무 예뻐서 일단 캐릭터를 잠깐 끄고 뭔가 배경을 좀 더 넓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밤이니까 밤 버전부터 짠!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게 어느 정도는 다 커스텀이 돼 있고 이제 색깔, 전체적 색깔이랑 뭐 뒤에 쿠션 디자인이라든지 저 선반 위에 뭐 놔둘 건지 이런 거는 좀 제가 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원래는 다른 가구 같은 거 더 추가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면은 추가가 되는데 제가 아이디어가 없어서 추가를 못했습니다. 아 너무 예뻐요. 사실 책상 위에 이 키보드나 이런 거의 색깔은 제가 그냥 작가님께 맡겼어요. 그냥 예쁘게 해달라고. 저는 또 생각이 안 나서 작가님의 감을 믿고 맡겼는데 너무 마음에 들고요. 아니 이게 또 다른 작가님 이게 사실 새로운 거 살 때마다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싸요. 사실 그 전에 샀던 이제 5만 원짜리, 3만 5천 원짜리도 사실 다른 작가님들에 비해서 좀 싼 편에 속했거든. 퀄리티에 비해서. 근데 이번엔 더 싸. 이번엔 3만 원이야. 심지어 커스텀도 살짝 되는데 이게 어떻게 3만 원이죠? 이거 금방이라도 가격이 오를 것 같으니 빨리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또 낮 버전을 또 따로 보여주자면 디자인은 똑같은데 그냥 밝아졌어. 이렇게 짠! 햇살이 낮 버전. 사실 낮에 방송을 거의 안 하는데 만약에 낮에 방송을 하게 된다면 이 시간대로 바꾸지 않을까. 아 잠깐만요. 지금 오랜만에 안경을 썼더니 버추얼이 눈을 똑바로 뜨지를 못하네요. 방해되나봐. 그냥 안경을 바꿔 할게요. 아니 오늘따라 캐릭터가 뭔가 개슴츠레한 것 같아서 보니까 안경 이슈인 것 같아. 이거 방송하는 동안 계속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어야 해서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꼈는데 안 그래도 작은 눈이 더 작아 보이네요. 안 되겠다. 쓰지 말자. 그래서 이거 사실 제가 저번 주 맞죠? 저번 주에 휴방을 했잖아요. 컨디션 이슈로. 그래서 이 배경을 빨리 보여주고 싶은데 못 보여줬단 말이야. 너무 아쉬운 거야. 그래서 다음 주에 열심히 해야지 했는데 또 시간이 금방 가네요. 또 이제 옷을 바꾼 김에 전신을 조금 보여드리자면 사실 별게 없긴 한데요. 별게 없어. 그냥 평범한 전신인데요. 아 이거 아닌데? 아직도 요 키를 못 외웠어. 젠장. 아 이거다. 오케이. 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거 뭐라고 하지? 복주머니? 놀이개? 대충 그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뭐 대충 뭐 이런 거. 잠깐 여러분한테 마우스가 안 보이는군요. 이렇게 보여줘야겠다. 이렇게 보면은 요거 이게 저한테만 지금 마우스가 보였네요. 보니까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거 없다긴 디자인이 좋은걸요. 사실 색깔만 제가 바꿨습니다. 이게 원래 있는 그거라서 색깔만 커스텀을. 아 오늘 이거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진짜. 아니 나 원래 진짜 원하지 않았는데 병약 미는 없군요. 미는 아니군요. 그 병약 소녀가 됐습니다. 정말 원치 않았거든요. 근데 몰라 지금 겨울이라서 그런가? 이게 일시적인 건지 지속적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튼 병약 소녀가 돼가지고요. 계속 휴방을 때리는데 다음 주에는 휴방을 안 하기를 저도 내가 휴방을 하지 않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아니 원래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하는데 휴방이 너무 잦은 것 같아. 거의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을 좀 꾸준하게 방송을 한다고 치면 한 달에 4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중간에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휴방을 하니까는 한 달에 3번밖에 방송을 못해. 말이 됩니까? 이런데도 취직 팔로우 94명 된 거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제가 언제였지? 12월 말쯤에 유튜브에 이제 구독 유도하는 쇼츠를 하나 올렸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직설적으로 구독하세요 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잘 먹힐 줄 몰랐거든요. 물론 이제 막 이비온님이나 이런 분들이 말해주시는 걸 들으면 구독 유도를 많이 해야 한다 라고 하셔가지고 그런가? 해서 해봤는데 제가 원래 좀 구독자가 느리게 늘어요. 당연하겠지. 보통은 한 일주일에 2-3명? 꼴로 는단 말이야. 물론 갑자기 막 2주일 넘게 한 명도 안 늘 때도 있어요. 하지만 좀 무난무난 느는 시기에는 일주일에 2-3명 정도 2-3명이래. 1-2명 정도? 라고 보는 게 더 맞겠다. 2-3명은 좀 무리인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정도인데 저 구독 유도 영상 올리고 한 이틀 만에였나? 하루 만에였나?
갑자기 10명이 늘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럴 줄 알았으면 구독 유독 진작에 할걸. 왜 이때까지 그렇게 정직하게 했지? 막 이러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조회수도 2,000이 넘었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조금씩 이제 방송 끝날 때라든지 구독 유도를 조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게 이때까지 안 한 게 그냥 잘 몰라서 안 했던 것도 있지만 기억력이 나빠. 기억을 못했어요. 원래 마지막에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정작 이제 방송 이제 끝날 때쯤이 되면 다 까먹고 이제 그냥 와 여러분 재밌었습니다 하고 가는 거야. 나중에 생각해보면 아 맞다 나 구독료도 해야 되는데 막 계속 그런 식으로 미뤄지다가 오늘 방송 후반 10시 다 돼갈 때쯤에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면 좀 말해주십시오. 구독료도 해야지 하고. 근데 뭔가 전 버추얼 방송을 하면 돈을 모아서 버추얼에 더 많은 걸 투자할 줄 알았는데 뭐 마스코지가 있다 보니 정작 방송 배경에 되게 많이 투자하게 된다고 해야 되나? 방송 배경 하나가 엄청 비싸진 않은데 하나 샀다가 이것도 사보고 싶다 해서 다른 스타일도 샀다가 막 크리스마스처럼 좀 이벤트성 배경도 샀다가 막 이러니까 지금 나 얼마를 썼니? 계산 좀 해볼게. 나 지금 겁나 많이 쓴 것 같은데? 그때 처음에 산 게 얼마였어? 처음에 산 게 5만 원이었지? 그러면은 11만 5천 원 썼는데? 쩐다. 이게 이렇게 차곡차곡 모이니까 되게 많이 썼네. 커미션으로 번 돈 다 썼는데? 그때 그제 굿즈 그때 팔 때도 이제 샘플을 받아봐야 되잖아요. 그것까지 뭐 포함하면 내가 커미션으로 번 거 지금 그대로 다 썼어. 남은 게 없어. 그래도 뭐 벌어서 썼다는 거 정도면 뭐 선빵 친 것 같아요. 그죠? 사실 커미션 안 했으면 못 샀을 것 같아. 커미션으로 조금 이게 좀 보수가 돼서 신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히려 배경에 이렇게 많이 쓰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네. 아 그리고 제가 그 얘기 했었잖아요. 나중에 이제 어른이 돼서 언젠가 캠을 켜고 방송을 하면 굳이 버추얼을 안 살 것 같다? 사실 언젠가는 나는 캠을 켜고 할 생각이어서 굳이 이제 버추얼에 엄청 큰 돈을 투자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을 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얼굴 공개를 하게 되더라도 뭔가 좀 이 버추얼이 있다는 것에 대한 편안함? 그 있어요. 그냥 내 얼굴이 공개돼 있고 안 있고를 떠나서 약간 그 버추얼을 보면서 버추얼을 쓰면서 방송할 때 뭔가 마음이 편해. 내 얼굴이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막 풀메 같은 거를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물론 예뻐 보여야 하는 직업은 아니지만 아니 이제 방송에는 예뻐 보여야 하는 직업일 수도 있지. 하지만 제가 이제 저의 방송의 주제는 외모랑 상관이 없는 거라서 크게 시간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여튼 뭔가 버추얼일 때 그 마음 편한 게 있어. 아 젠장 잠시만요. 네 그래서 언젠가 조금 돈이 생기면 차라리 그냥 버추얼을 정식으로 사는 것도 나으려나 싶기도 하고 이게 고민이 많습니다. 그냥 쭉 그냥 캠방으로 갈지 아니면은 이제 얼굴이 몇 번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좀 이제 현실 모습이 나와야 하는 컨텐츠 있잖아. 좀 그런 게 필요한 버추얼로 할 수가 없는 약간 그런 컨텐츠 같은 건 현실 모습으로 할 것 같은데 또 평소에 그냥 잡담 떨고 하는 건 그냥 버추얼이 마음 편하기도 하고 보면 그런 분들 많거든요. 생각보다 캠방이랑 버추얼 방송 같이 하는 분들 진짜 그 돈만 있으면 사고 싶지. 아니 요즘에 또 보잖아요. 그러면은 막 좀 오리지널 모델링? 그런 것도 되게 예쁘게 잘 나오고 아니 저 알고리즘에 보면은 예쁜 버추얼 분들이 너무 많아. 아프리카나 치집 같은 데 들어가면 그런 거 보면 또 부럽기도 해요. 나도 하고 싶다. 그래서 고민이 됩니다. 아 그리고 이건 사실 이런 얘기는 방송에서만 하는데 이제 책 집필 관련 얘기는 뭔가 블로그에서 하면 너무 떠벌떠벌 느낌일까봐 또 너무 블로그에는 스포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어요. 블로그가 더 조회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뭔가 내가 블로그에서 어떤 말을 했을 때 더 알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서 좀
출판 관련 얘기는 방송에서만 하고 있는데 제가 원래 문학동네에다가 시집을 그 원고를 내봤다고 얘기를 했었어. 문학동네라고는 얘기를 안 했나? 여튼 원래 제가 그 투고를 했던 곳에서 탈락이 돼가지고 무슨 출판사지 고민하다가 이제 아는 출판사가 많이 없으니까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냅다 가장 유명한 데다가 그냥 내봤거든요. 너무 무모했던 것 같긴 한데 여튼 그냥 속는 셈 치고 그냥 아 몰라 어떻게 하면 되겠지 느낌으로 내봤는데 아 얘기했던 것 같아요. 다행이다. 내봤는데 사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어요. 제가 투고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결과가 나올 때가 아닌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 이 그 문학동네에서 나온 시집들 보면은 시집 디자인 물론 제가 본 시집들만 그랬을 수도 있지만 시집 디자인이 통일이 돼 있어요. 뭔가 문학동네는 약간 소설을 중심으로 가는 그게 조금 더 메인인 느낌이 있어서 시집은 이제 표지 디자인이란가 이런 걸 빡세게 안 하고 그냥 조금 심플하게 또 그 보면 그 있어요. 그 약간 테두리가 이렇게 딱 단색 테두리가 있고 거기에 이제 제목이랑 작가 이름이랑 그 작가 약간 초상화처럼 그 작가 얼굴을 약간 낙서처럼 볼펜으로 이렇게 털선처럼 그려놓은 약간 그런 표지 있거든요. 내가 뭐라고 말해줘? 제 블로그에 보면 많아요. 제 블로그에 리뷰 많습니다. 여튼 그 표지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거가 문학동네에서 나온 시집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사실 거기 문학동네라고 적혀있지 않아서 처음에 문학동네 아닌 줄 알았는데 그게 문학동네인 것 같더라고. 이런저런 영상을 보니까 정확한 정보가 아닙니다. 여튼 일단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튼 그래서 아 시집 디자인이 약간 저렇게 심플하게 통일되는 것보다 나는 조금 더 막 블링블링한 디자인을 약간 원하는데 물론 그쪽에서 뽑아준다고 한 적도 없지만요. 그래서 아 좀 그런가 싶기도 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그쪽에 붙여주신다면 감사히 내겠지만 만약에 떨구신다면 또 다른 출판사를 찾아봐야지 않을까. 사실 지금 보면서 원고가 약간 마음에 안 들어요. 원고가 또 이게 내고 나니까 또 이상한 게 보이는 거야. 이런 거 좀 수정하고 싶고 이런 말 좀 추가하고 싶고 막 이런 게. 그래서 이거 좀 다듬고 낼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을 물론 다듬었어요. 다듬었지만 또 이제 내고 나니까 더 다듬고 싶은 욕심이 나는 거지. 더 다듬고 낼 걸 그랬나 후회가 돼갖고 고민을 했는데 이게 이제 떨어지면 다시 잘 퇴고를 해봐서 다시 그쪽에다 낼 생각이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다른 출판사에 좀 내보는 게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이래갖고 고민이 많습니다. 나 왜 이렇게 고민이 많지? 좀 그래서 알아본 출판사가 몇 개 있는데 그런 데다가 한번 다 돌려보고 아무나 뽑아주시는 것으로 누구든 상관없어. 제발 나를 좀 뽑아줘. 좀 시집을 나중에 소설을 집필하면 문학동네에 계속 도전을 해볼 것 같은데 지금은 시집이니까 조금 더 시집을 메인으로 하는 출판사라든지 시집을 조금 더 신경 써주는 출판사 쪽으로 가는 게 더 낫겠다? 이게 또 한 출판사랑 딱 계약이 된 작가님이 아니면 그냥 유명한 작가님이어도 여기저기 많이 내시더라고요. 그냥 뭔가 이번에 쓴 느낌에 좀 맞는 출판사로 가는 거지. 그래서 문학동네 좋은 출판사지만 약간 너무 소설이 메인인 느낌이라서 나중에 소설을 썼을 때 한 번 더 도전해보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사실 구상 중인 게 몇 개 있는데 이게 한별이랑 병행을 하니까 빨리 못 쓰겠어. 사실 원래는 제가 이제 출판용의 소설도 쓰면서 이제 한겨울의 별꽃 그러니까 블로그용의 소설도 같이 썼는데 이제 저번에 블로그에서 얘기했듯이 요즘 소설을 쓸 시간이 줄어들면서 그냥 시간을 지금은 이제 한별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한별 5기 쪽으로 좀 몰빵을 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그냥 지필 그거는 조금씩만 하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아니 아무래도 5기가 일단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뭔가 미안해. 지금 얼마나 오래 기다리게 한 거야. 지금 4기가 언제 만들어놨죠? 4기가 아마 제 기억에는 2월쯤에 완결이 났던 것 같거든요. 이러다가 1주년 되겠어. 어떡해. 잠깐만 검색 좀 해볼게요. 제 블로그에. 이러다가 완결 1주년 되는 거 아니냐고. 어떡하냐고.
맞네, 2월이네. 지금 한 달 조금 넘게만 지나면은 완결한 지 1년이에요. 큰일 났어요. 1년 동안 지금 잠잠하다는 거잖아.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큰일 났어. 사실 저는 지금도 팬아트가 오는 게 너무 신기하거든요. 왜 팬아트가 오는 거지? 뭐지? 왜일까? 아직도 팬아트를 주시는 분들 계속 재탕하면 기다릴 테니 무리하지 말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사실 너무 재탕시키는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또 오기가 맛깔나요. 그러니까 제가 잘 썼다 막 이 뜻은 아닌데, 그냥 이제 한별 감성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별이 원래 좀 어설픈 감성으로 보는 거잖아요. 좀 뭔가 좀 단순한 재미로 보는 거잖아. 그래서 좀 그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오기가 좀 맛돌이인데, 그래서 이걸 또 내가 더 빨리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어. 또 저는 좀 칭찬이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나는 그 소설, 되게 사소한 댓글이어도 소설 밑에 달리는 댓글을 엄청 좋아하는데, 이게 내가 계속 혼자 집필하고 있을 때 댓글을 못 봤잖아. 이 본편에 대한 댓글을 못 봤잖아. 그게 일단 좀 아쉽고요. 그래서 빨리 다 써서 빨리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또, 아 진짜 그래서 약간 두 가지 약간 마음이 있어. 그냥 좀 조금 어설프게 나와도 원래 내가 어설픈 감성이니까 더 빨리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마음과, 그래도 보여드리는 김에 좀 퀄리티를 많이 높여서 좀 속도가 느려지더라도 필력을 좀 높여서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생각과 두 가지 생각이 약간 충돌을 합니다. 오늘도 방송하기 전에 잠깐 카페 가갖고 오기 6화를 쓰고 왔는데, 참 뭔가 내가 사실 욕심이 좀 있는 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너무 막 주제가 막 사방팔방 너무 많으면은 그게 좀 잘 안 나오잖아, 글이. 뭔가 메인을 딱 잡아놓고 그거 하나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저번에도 말했듯이 이거 누가 그 팬카페에서 막 온갖 이걸 갖고 추측을 다 해서 좀 무서운데, 지금 말하기가. 명탐정 코난이 있어서 지금 말하기가 좀 무서운데, 오늘은 안 들어오신 것 같아요, 다행히도. 원래 이분 채팅 많이 치시거든요. 근데 오늘 채팅 잘 없으신 거 보니까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럼 한번 말해볼게요. 6기가 지금 5기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시즌인 6기가 좀 뭐랄까 완전한 과거 배경이에요. 5기는 좀 과거랑 현재랑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인데, 6기는 그냥 완전한 과거. 현재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6기에서는 지금 태희 유라의 갈등이라든가 뭐 시아 정연 애절 취약 막 갈등이, 또 소영과 재화는 갈등이 없지만 뭐 그런 애들의 스토리가 이어질 수가 없어요. 또 다음 시즌에서부터 이어져야 되는데 6기에서는 일단 이어질 수가 없어. 완전 과거 스토리이기 때문에 옛날 얘기만 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갈등들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5기에서 다 해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6기가 가기 전에 5기 전에서 모든 걸 해결하고 6기로 넘어가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5기가 약간 난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이 말도 해야 돼, 저 말도 해야 돼, 이것도 알려줘야 돼, 저것도 알려줘야 돼. 그러니까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다 잡는데 뭔가 많은 정보를 주면서도 이게 너무 복잡하거나 난잡해 보이지 않도록 잡는 게 너무 어려워. 그래갖고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쓰는데. 5기 50화 맞긴 해요. 진짜 그렇게 쓰면 완벽해, 지금. 근데 또 그렇게 갑자기 늘리는 게 맞나 싶고 고민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 6기에 있는 그 과거 얘기해주는 스토리를 다 한 시즌씩 다 뒤로 미루고 그 5기와 6기 사이에 아예 새로운 시즌을 박아버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까지 분량이 많이 나올까 싶기도 하고, 또 이게 그냥 스토리만 말하면 되는 게 아니라 중심이 되는 주인공이 한 명 있고, 그 주인공의 이야기, 그 주인공의 심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거기서 되게 자연스럽게 마치 주인공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처럼 해놓고서 되게 자연스럽게 전 시즌들의 갈등이 해결돼야 되는 거잖아요. 약간 한별의 특성이잖아. 좀 1기에서도 보면은 그냥 오로지 태희의 삶? 태희의 그냥 성격 이런 것만 마치 보여주는 것처럼 분위기를 타면서 혈화와 PSP의 갈등 이런 것도 보여주면서 유라의 약간 미묘한 그런 꺼림칙함 같은 것도 같이 보여주는 거잖아요. 벌써 여러 개를 보여준다는 느낌이 나면 안 되거든, 약간 한별은. 뭔가 한 가지를 보여준 듯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러 개였어, 막 약간 이런 느낌을 추구해서
이게도 보면은 오로지 시아 한 명한테 있는 이야기 같이 약간 적었는데 알고 보면 되게 여기저기 엮인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또 이제 5기와 6기 사이에 새로운 시즌을 등장하면 또 거기에 주인공과 거기에 서사를 또 풀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6기 지금 이제 정해져 있는 6기 안에 있는 이야기보다 먼저 풀 수 있는 이야기가 없어요. 다 너무 약간 과한 스포? 라서 배치를 바꾸기도 어려워서 지금 계속 내가 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거야. 어떡해. 진짜 그래도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금 종종 아이디어를 얻을 때가 있어요. 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그래서 계속 한탄을 하는 건데 좀 찡찡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말하다 보니까 너무 찡찡거리나 싶기도 하네. 그래서 뭐 좀 오기에는 여러 가지로 반전이 많고요. 여러분이 1기에서 굉장히 그리워하셨던 약간 일상적인 분위기? 뭔가 되게 사소하고 소박하고 뭔가 그런 말랑말랑한 이야기? 이게 좀 1기 이후로는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나마 4기가 제일 선비였어. 보통 이제 그래서 2기랑 3기가 약간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뭐라고 해야 되지? 2기랑 3기가 약간 피폐했어요. 이 표현이 맞나? 여튼 좀 피폐하다고 하기엔 그냥 과한 표현인 것 같기도 하고 여튼 살짝 그랬어요. 2기랑 3기가 완전 막 몽글몽글 해피해피 막 이런 느낌은 아니었잖아? 5기는 이제 좀 오랜만에 조금 더 1기 같은 분위기가 있고 물론 다 1기 같은 분위기는 아닙니다. 또 이게 희노애락이 되게 풍부해서 엄청 슬픈 부분 같은 것도 좀 있는데 그래도 중간중간에 되게 1기 감성을 자극하는 부분이 좀 있고 저희 태희가 고생이 많고요. 태희야 미안하다. 이 4기 읽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4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공감을 할 거예요. 저희 태희가 매우 고생하고 있고요. 5기에서 조금은 그래도 해결이 될 텐데 많이 도와줍니다. 이제 또 PSP 청랑 사람들이 많이 PSP 청랑 사람들도 그냥 일종의 회사원이고 그냥 일종의 사업가지만 그래서 태희를 그냥 하나의 사람으로서 뭐 엄청 이렇게 막 그렇게 공감해주고 위해주지는 못할지언정 그냥 이제 뭐랄까 혈화를 그냥 이기기 위해서라도 같은 편이 됐으니까 또 태희를 많이 도와주고요. 이게 되게 막 감동적인 느낌으로 태희를 도와준다기보다는 그냥 혈화를 이기고 싶어서 도와주는 건데 유라랜다. 유희도 그런 편이었죠. 약간 태희는 일종의 그런 그 혈아한테 복수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가고 있긴 한데 일단 태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도움과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득입니다. 마치 4기에서 애저르 같은 유형? 보면은 그 조직 일원들이 막 진짜 애저르를 위해주고 하진 않잖아요. 아무도 다 진심으로 생각해주진 않아. 하지만 그냥 걔랑 뭔가 친하게 되거나 얘가 안전했을 때 오는 이득이 있어갖고 그것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보호해주고 하는 거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태희가 굉장히 고생이 많아요. 쓰면서 약간 미안해지고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아까 저는 칭찬이 고픈데 칭찬을 못 들어서 지금 힘들다고 했잖아요. 이걸 빨리 보여줘서 와 재밌어요를 듣고 싶은데 안 봤으니까 재밌어요를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방송에서라도 스포를 하고 싶은 느낌이 있습니다. 너무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거리고요. 원래 안 말하려고 그랬는데 나 원래 스포 안 좋아하는데 스포 웬만하면 좀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너무 오래 기다리셔갖고 제가 어쩔 수 없이 너무 오래 기다리고 있어. 그때 뭐지? 이거 개요 다 썼을 때 소제목 알려드리는 이벤트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냥 랜덤으로 31화까지 있는데 거기서 뭐 몇 화 소제목 궁금해요 이렇게 아무 숫자나 찍어주시면 제가 그거에 이제 알려주는 소제목을 그런 콘텐츠를 했었거든요. 그거에서도 내가 제목이 뭐였지 이거? 오기 개요 다 쓴 김에 모시기 뭐 이런 제목이었던 것 같은데 맞구나. 깜짝이야. 지금 위에 오기 제목 있는데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뻔했어요. 오 마이 갓. 오케이 됐어. 요거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원래 같았으면 하지 않았을 스포를 자꾸 하게 돼 지금.
혹시 여러분 좀 이런 스포 관련해서 이런 컨텐츠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시면은 좀 팬카페 같은데 이렇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본편이 많이 뭔가 본편이 빨리 안 나오고 있으니까 진짜 뭐라도 좀 보여드리고 싶어. 근데 이런 걸로라도 오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 진짜 어떡해. 나 오기 얘기가 너무 하고 싶어. 다급해졌어요. 아니 이게 오히려 제가 블로그 초반에는 소설을 쓸 때 전혀 부담감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도 안 봤어. 물론 되게 극소수 분들이 봐주시긴 했지만 정말 감사한 분들이 계셨지만 거의 아무도 안 봤기 때문에 거의 부담감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생각보다 물론 지금도 막 그런 작가님들에 비하면 보시는 분들이 없는 편이지만 제가 그렇게 팬이 많거나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정도면 그 저치고는 되게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있어서 일단 약간 당황했고요. 일단 저 한별 일기 연재하면서 사실 두 가지 마음 썼어요. 와 이렇게 좋아해 주시다니 너무 감사하다 이 마음과 뭐지? 이상한데?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심한데? 막 이러면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이상으로 좋아해 주셨어. 나는 이렇게까지 큰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어. 약간 그 당황. 막 뭔가 어떡해. 너무 많은 사람이 봐 어떡해. 막. 갑자기 막 공유도 엄청 되고 팬카페 같은데 팬아트나 팬픽도 많아지고 좀 당황스러웠고요.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맞겠지? 이렇게 보는 사람의 양이 많아지니까 약간 그렇게 됐어. 아 진짜. 그래서 지금 오기가 좀 잘 쓰고 싶다라는 욕심이 되게 커졌어요. 원래는 그냥 재밌게만 쓰면 됐지 약간 그런 타입이었는데 잘 쓰고 싶게 너무 잘 쓰고 싶은 마음이 막 더욱 당황스럽게 해드려야만. 근데 전 진짜 약간 관심종자거든요. 저는 진짜 저만한 관심종자를 많이 못 봤어요. 난 되게 그 내향형 관종 알아요? 뭔가 겉으로 엄청 나대는 것 같지 않은데 사실은 가장 관종인 사람. 약간 겉으론 아닌 척 약간 사리는데 사실 마음은 누구보다 관종입니다. 댓글 하나하나 공감 하나하나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아요. 원래 제가 그렇게 그런 거에 연연하거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뭐 SNS에 있는 댓글 따위 연연하지 않아 생각했는데 연연하더라고요. 막 좋은 댓글 보면 하루 종일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단순했구나. 내가 생각보다 되게 단순한 사람이었네 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요. 좀 이제 재밌게 봐주셔도 다 이제 재밌게 보고 지나가지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조회수에 비하면. 그래서 가끔 이제 오는 댓글 몇 개가 되게 영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많은 댓글 달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니까요. 사실 팬아트까지는 이제 저희 오너케를 많이 그려주셨으니까 팬아트까지는 그전에도 좀 받아봤는데 팬픽은 제가 처음이었거든요. 팬픽은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 사실 팬픽을 쓸만한 내용이 없었어요. 이때까지. 내가 소설 써도 뭔가 팬픽을 쓸 수 있을 만한 풍부한 내용의 소설이 없었기 때문에 한 번도 팬픽을 받아본 적이 없고 팬픽은 완전 막 기업으로 막 운영되는 그런 애니 있잖아. 막 정식으로 나온 그런 것들이나 뭐 스파이 패밀리 막 이런 거나 팬픽이 있지. 팬픽이 나한테 있을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막 팬픽이 올라와. 그래서 뭐야. 진짜 한별에 저에게 수많은 당황스러움을 안겨준 작품이고요. 아직 반도 못 왔어요. 사실 반도 못 왔는데 그나마 제가 좀 계획을 잡아놓은 게 9기까지고 근데 그것도 내용이 안 끝났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 있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 반도 안 왔고요. 그래서 이걸 사실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제가 세계관을 너무 방대하겠잖아 봐요. 근데 그럴만해. 이게 거의 역사책이야. 막 세대가 한 네 가지 세대 정도가? 4번 세대는 뭐라고 붙여야 되지? 뒤에 말을 4번의 세대가 지나는 소설이어서 이거 10주년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완결되려면. 뭐였지? 갑자기 제목이 생각 안 나는데 그 일본 애니 중에서 얘는 대체 완결이 언제 나냐 할 정도로 엄청 긴 애니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 이거 유명한 거였는데. 여튼 맞아요. 원피스 맞아요. 원피스처럼 될 것 같아. 영원히 완결하지 않는 약간 느낌이 될 것 같아.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제
아직 보면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유라와 테이와의 관계도 정리가 안 됐고 시아 정연의 관계도 정리가 안 됐고 이제 은찬이랑 다현이에 대해서도 정리가 안 됐고 소연이랑 재환이는 이제 큰 갈등은 없지만 그럼 뭐 일방적 짝사랑이 또 정리가 안 됐잖아요. 아직 현대 애들, 그러니까 지금 세대에 있는 애들도 정리가 안 됐어. 그런데 3대에 또 지금은 없지만 전태분들의 모든 과거 서사가 또 나와야 되고요. 또 전태분들의 모든 과거 서사가 또 나와야 되고요. 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소 진짜 빨리 끝난다는 가정하에 최소 15기까지 갈 것 같습니다. 어찌야오. 진짜 솔직히 말해서 캐릭터가 너무 많고 얘네들의 모든 과거 서사와 관계성과 그런 거를 담아야 되니까 너무 많아요. 그래도 또 생략을 할 수는 없어. 이게 또 생략이 되면은 잘 약간 뭐랄까 이 세계관 파악이 약간 잘 안 될 수 있어서 또 말할 건 다 말해야 되거든요. 뭔가 이렇게 더 스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뭔가 더 여러분한테 이제 5기를 빨리 내는 거는 좀 어렵더라도 5기랑 관련된 컨텐츠? 뭔가 조금 더 보여줄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더 보여주고 싶은데 아이디어 고갈 어떡해. 어떤 게 있을까? 그냥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하는 것만으로 괜찮나? 아니면 이건 너무 좀 과한가 싶기도 한데 그런 거 어때요? 여러분이 아무 숫자나 말씀해주시면 제가 그 회차에 대해서 약간의 스포를 해드릴게요. 완전 막 진짜 좀 너무 많은 스포 이런 건 안 하고 그냥 대충 요런 게 있다 정도만 말해주는 정도? 잠깐만 나 지금 보는데 새로 신캐들이 너무 많아. 이거 저번에도 한 2-3번 얘기했는데 볼 때마다 저도 당황스러울 만큼 신캐가 많네요. 어떡하노. 지금 6기를 거의 다 써가고 있는데 모이다 보면 스토리 다 스포될 것 같은 느낌인 걸로. 그건 그래요. 어떡해. 그럼 내가 좀 진짜 주제 같은 건 약간 파악하기 힘든 그런 회차를 뽑아가지고 한번 그냥 들으면은 되게 맛있는 설정인데 이게 스토리를 파악하기엔 어려운 그런 거를 한번 골라볼까? 어떤 게 있지? 저희 주인공 친구가 반전일 수 있습니다. 그 주인공을 내가 정한 게 왜 얘로 정했지? 하고 반전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이미 아는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신캐가 아니야. 4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연이가 주인공인데 소연이는 아예 4기에 생판 처음 나오는 친구였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5기에 처음 나오는 애가 아니야. 그리고 조금 이제 얘의 시점으로 전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의 약간 그런 여러 가지 뭐 이때 한별이 다 그랬지. 얘의 약간 그런 고민이라든가 얘 특성? 얘 막 그런 갈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의 시점으로 많이 해설이 될 거 아니야? 그런 게 조금 얘가 이런 애인지 몰랐는데 약간 이런 식의 그걸 반전일 수 있어요. 사실 저도 처음에 얘 설정 짜면서 너무 반전인가? 약간 싶었는데 사실 오히려 그래서 더 현실적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살다 보면 조금 어떤 다른 것을 위해 예를 들어 사회적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어떤 개인과의 이미지라든지 그냥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생각하는 정체성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본성과 이제 겉으로 보이는 성격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약간 그런 캐릭터고요. 약간 여러분이 반전이다 느끼면서 전체적으로 물론 다른 시즌들도 약간의 그런 면이 있었지만 보니까 4기랑 비등비등한 약간 그런 것 같은데 보니까 시즌이 사실 뒤로 갈수록 좀 슬퍼졌잖아요. 1기가 가장 사실 해맑았고 그 다음에 2기가 살짝 그런 침울함? 약간의 그런 배신감 막 그런 게 있었고 3기가 완전 피폐했고 4기가 오히려 완전 피폐하지 않아서 더 피폐한? 뭐라고요? 사실 좀 4기가 분위기만 보면은 오히려 1기처럼 해피했는데 이게 소연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차라리 완전 막
은찬이랑 다현이처럼 희망이 없는 관계라거나 하면은 조금 그나마 완전 포기할 마음이라도 할 수가 있는데 재환이 같은 애들이 더 사람을 상처 줘요. 더 나쁜 놈이야 재환이가. 그런 애들이 약간 악의 없이 상처를 준다고 해야 되나? 걔는 진짜 아무 의도가 없었는데 오히려 그런 모습 때문에 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그냥 캐릭터라 갖고 좋아하는 쪽을. 그래서 자기도 그런 면이 있었고, 근데 오기가 약간 가장 좀 그렇습니다. 뒤로 갈수록 점점 피폐해집니다. 6기가 아주 역대급이고요. 6기는 개판 남다고 보면 싶습니다. 벌써 5기 후반부터 5기 31화인가? 5기 막화는 5기 마지막 화 바로 전화? 이때쯤에부터 엄청난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5기의 마지막 완전 그 완결 직전의 부분이 갑자기 뭔가 심상치 않은데 왜 이러지? 라는 느낌이 딱 받으시면서 6기에서 터트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볼 때 사실 약간 1기부터 4기까지는 한 8세 이상? 왜냐면 이게 막 배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너무 8세 이하로 막 어린 분들은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8세 이상 정도로 걸어놓을 수 있다면 5기 마지막과 5기의 후반 부분과 6기는 조금 한 12세? 아닌가 15세까지는 걸어야 되나? 그러니까 8급이야 진짜. 아, 근데 잠깐만 6기 잘 모르겠다. 이게 12금인지 15금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뭐 그 사이 어딘가 그 정도 될 것 같아서 이게 조금씩. 근데 이게 그냥 무작정 잔인 막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뭔가 막 저희가 좀 보고 나면 비참해지는 그런 좀 부분이 있고, 약간 상황 자체가 약간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쓰이는 단어라든가 이게 되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게 좀 있어서, 일단 뭐 목적은 저희 애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벌써 이게 지금 이거 보시는 분은 알아요. 지금 양파쌤은 뭔지 눈치챌 수 있으세요. 저희 백야의 과거서사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른 분들은 못 알아듣겠지만 저희 백야의 과거서사를 한번 생각해보시면 뭐 그런 느낌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 걔가 아주 그 친구도 다른 친구는 버금가게 험난한 느낌이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가 싶기도 하고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몇 살부터 봐도 될지 모르겠고요. 내가 이제 17살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17살이 되니까 오히려 더 이제 나보다 어린 친구들이 얼만큼까지는 봐도 되는지가 감이 잘 안 잡혀. 그러니까 내가 12살일 때, 내가 13살일 때는 보통 12살, 13살이 어디까지 봐도 괜찮은지를 스스로 알고 있잖아. 그래서 이게 제한을 걸기가 쉽거든요. 여기까지만 괜찮다 이런 게 기준이 잘 서는데, 내가 지금 약간 10대에서 후반을 달리고 있으니까 갑자기 기준이 잘 안 서. 왜냐면 내가 볼 때는 나보다 어리면 그냥 다 어려 보이거든.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 시청자? 대부분 독자분들이 저보다 어리거든요. 지금 동갑 아니면 다 연하라서 사실 어디까지 내가 제한을 걸어야 할지 잘 모르겠어. 여튼 뭐 이제 그런 느낌으로 조금 더 막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어디서 방송 같은 데서 얘기할 때 그 단어를 직접적으로 뱉기가 힘들고 뭐 초성을 얘기한다든가 삐 처리를 해야 하는 뭐 그런 멘트들이 조금씩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약간 제가 걱정이 됩니다. 이게 수위 관련된 건 아닙니다. 그저 잔인할 뿐입니다. 또 이게 약간 아까 말했듯이 비참해. 약간 꿈과 희망이 없는 느낌? 그래서 사실 막기도 어려운데 막아도 소용이 없을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그래도 사실 못 막지만 조금 공지는 해줘야지 않나. 예를 들어서 이게 15금이야 라고 내가 걸어놨다고 치는데 그러니까 15살보다 어린 분들이 와서 봐도 이게 15금이구나 알고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약간 그런 것에 대한 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도 뭐 시즌2에서도 가끔 약간의 아주 소량의 유혈 묘사 같은 게 조금씩 나왔잖아요. 뭐 굉장히 내가 조금만 했지만 그런 거에도 혹시 몰라서 앞에다가 유혈 묘사가 있습니다 라고 공지로 제가 적어뒀잖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아마 몇 살이라고 하기엔 진짜 조금 애매할 것 같긴 해. 이게 사람마다 또 다르잖아. 조금 그 멘탈의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니까 약간 애매해서 조금 그런 요소들이 있다 정도만 좀 됐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뭐 의미 없이 그냥 막 자극적이게 만들려고 그냥 캐릭터들을 막 괴롭혀요. 이게 아닙니다. 이게 또 어떤 그런 감동적인 서사를 위한 일종의 그거라서
참고로 이제 5기 후반에는 저희 전대 분들의 그것도 전대 분들의 좀 험난한 그것도 많이 나오고요. 전대 분들이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좀 그나마 지금 현대 분들은 선비고요. 이 정도면 인생이 선비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좀 그런 거 관련해서 막 그리고 나중 가면은 이게 지금 그러니까 나중 가면 일어나는 건 아니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인데 이미 여러분이 보고 있는 2300년보다 과거에 일어난 일인데 그게 나중에 또 언급이 돼요. 아직까지는 그 사건이 언급이 많이 안 됐는데 설정글에 살짝 언급이 되긴 했거든요. 그 보시면은 이게 한별 설정글을 일일이 읽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이거 아닌데 잠시만요. 한별 설정글을 일일이 읽어보시는 분들이 거의 없지만 그래도 한번 보여드리자면 내가 어느 카테고리에 넣었지? 세계관 설명 아마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PSP 여기 문서 모시기에 보면은 지금 생각하면 약간 현타 오네. 아 이건 것 같아. 이거 보셨나요? 이게 보신 분들이 지금으로선 생각보다 몇 안 될 것 같은데. 흑화. 나 흑화 이거 볼 때마다 너무 웃겨. 여기 보시면 이게 5기에는 아마 언급이 안 될 것 같고요. 6기에 언급이 되겠다. 아닌가? 7기인가? 잘 모르겠어. 일단 5기 이후에 언급이 되고요. 여기 원령이 언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있다. 이거 아닌데 이거 약조인데 이거는? 이거 잠깐 글씨 크기를 좀 키워드릴게요. 이거에 대한 또 이슈가 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자극적인 건데 이것도 근데 이게 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냥 뭐 무작정 자극적이게 하려고 넣은 게 아니에요. 진짜 이것만 보면은 지금 뭔 짓을 하는 거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스토리를 다 읽어보고 나면 이해가 됩니다. 왜 이게 있었어야만 하는지. 이거에 대한 이슈가 또 약간 있어서 이런 거 관련해 경고문을 또 앞에 적어놔야 할 것 같다. 이게 뒤로 갈수록 경고문이 많아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저희 한별이 아무래도 이제 결말은 해피엔딩이고 결말은 감동적이지만 그거 결말을 더 극적으로 감동적이게 하기 위해서 이제 과정이 조금 험난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한별에서 알고 있는 캐릭터 중에서 이걸 당한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생존자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참 고생이 많고요. 죄송합니다. 그 친구 서사가 이제 제가 지금 계획 짜놓은 제가 9기까지 계획을 짜놨다 했잖아요. 9기 전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조금 많이 슬플 수 있고요. 비참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한별이 너무 좀 자극적이어지나 점점 그래서 약간 걱정이 되긴 합니다. 제가 이게 또 어찌할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한데 또 스토리를 보여드리려면 그래서 또 이제 서서히 근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또 2기에서 보면 주인공이 암살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극적인 요소를 많이 넣진 않았잖아요? 많이 넣나? 많이 넣나? 제 기준에서는 많지 않았는데 뭔가 좀 사리고 있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원래는 이 정도 묘사까지 할까 하다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싶어가지고 좀 최대한 빼서 그냥 최대한 언급 안 하고 하면서 지나갔는데 이게 약간 한계가 있어서 슬슬 5기에서는 그 장면이 나오진 않아. 제가 아까 말했듯이 5기까지는 그나마 볼만한데 5기 후반에서 뭔가 이상한데? 라는 낌새를 느끼다가 6기에서 터진다 했잖아요. 그냥 단어 몇 개만 언급이 됩니다. 이것도 좀 그런가? 그러니까 어떤 장면이나 그런 거 어떤 진짜 그런 자체가 나오진 않아. 막 되게 섬세하게 그게 나오진 않아. 근데 그냥 되게 짧게 그냥 단순하게 단어 하나만 딱 나오는 느낌인데 그게 이때까지 한 번도 한별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단어이기도 하고 그래서 5기가 완결나는 그 시점에서 약간의 이상함을 느끼면서 6기에서 터질 수 있다라는 예고를 드리고요. 근데 아무래도 제 나이 때 분들은 볼만할 것 같아요. 제가 막 유독 엄청 자극적이게 쓴 건 아니거든요, 또. 그냥 이제 제가 좀 가끔 막 12살, 13살인 분들이 제 소설을 막 보러 오고 저번에는 8살인 분들도 보러 오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에 비교를 해서 생각했을 때 자극적이라는 거지. 또 이제 17살, 16살 분들이 볼 때는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싶을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가 보면서 흔히 보는 웹툰이나 흔히 보는 소설이랑 비슷비슷해서 내가 가끔 8살, 9살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게 약간 불안합니다, 지금.
막 거기다가 막 엄청 막 아기들이 막 한별 너무 재밌어요 이러면은 아, 네, 감사합니다 하면서 왜 여기서 이거를 보셨는지. 지금 4기까지는 그나마 괜찮아. 4기까지는 볼만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8살이 보기에도. 근데 5기 후반부터 약간 불안해집니다. 5기도 초중반에는 괜찮아요. 근데 5기 이제 완결편? 최종편부터 묘하게 아슬아슬해서 이게 어떡하지? 그런 걱정도 약간 있습니다. 물론 자주 오지는 않아요. 8살인 분들이. 대부분 자주 오시는 분들은 15살, 16살 정도인데 가끔 와서 그거에 대한 불안함이 있고 언니, 오빠 분들은 거의 안 와. 대부분 제 나이 동갑이거나 연하입니다. 좀 바쁘셔서 그런가? 그래서 좀 여러분이 보시기엔 괜찮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막 엄청 자극적인가 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또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16살, 17살이 보기에는 뭐 나쁘지 않다 싶을 수 있는데 이제 그보다 어린 분들이 보기에는 약간의 불안한 면이 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근데 아까도 몇 번 내가 혹시나 오해할까 봐 계속 말하는데 해피엔딩이고요. 무작정 담그는 거 아니고요. 감동적인 서사. 약간 그 혹시 백은별 작가님 시한부 읽어보셨나요? 저도 사실 끝까지 안 읽어서 지금 한 100페이지까지밖에 안 읽었는데 그런 느낌입니다. 거기서 보면은 되게 자극적인 묘사나 그런 뭔가 너무 어린 분들이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는 게 많이 나오는데요. 근데 그거를 그냥 그게 무작정 자극적인 게 아니라 그런 거를 알림으로써 이제 요즘의 학생들의 힘듦 같은 것도 좀 알리고 또 교훈도 있고 한 그런 소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그냥 자극적인 건 맞아. 자극적인 건 팩트지만 무작정 막 잔혹한 건 아닙니다. 또 저희 세계관 또 학생으로 약간 이제 제한되어 있지 않고 2기 같은 경우에는 학생으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좀 나이가 좀 범위가 넓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대 분들은 다 50대, 60대 분들이니까 좀 그냥 뭐 나이랑 상관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느끼고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는 소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잔인해질 수 있어요. 저희 삶이 잔인하잖아요. 이게 맞나? 여튼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제가 좀 어느 정도는 조금 뭐랄까 제한을 하면서 조금 더 조심스럽게 쓰고 있긴 합니다. 너무 또 노골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려고 해요. 막 그런 되게 잔인한 장면 같은 거는 섬세한 묘사는 안 하고 그냥 팩트 전달만 해야겠다는 느낌이 있는데 가끔 그런 내가 적어놓은 해설을 보다 보잖아? 그러면 이게 더 잔인한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차라리 그냥 막 너무 자세한 해설을 해버리면 이게 소설이라는 게 약간 체감이 되잖아. 이게 일종의 픽션이고 가짜라는 게 너무 섬세한 묘사가 있으면 오히려 가짜인 게 체감이 되거든요. 근데 너무 무덤덤하게 팩트만 나열해서 오히려 더 약간 무서운 오히려 더 약간 서늘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어떻게 하는 게 더 나을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저는 이게 더 낫다고 봅니다. 좀 자극적인 게 있을 땐 최대한 팩트 정리. 그냥 읽는 사람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이제 좀 같이 뭐랄까 내용의 흐름을 타고 갈 수 있을 정도만 하긴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5기 초중반은 괜찮으니까 안심하고 읽으셔도 돼요. 그냥 한 6기부터 살짝 긴장을 하시면 되고 5기부터는 괜찮아요.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사실 솔직히 쓰면서 진짜 약간 5기가 유독 난판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지금 주인공의 그 서사가 조금 그래요. 약간 그리고 주인공의 부모님에 대해서도 약간 사건이 있는데 그게 주인공과 꼭 엮인 사건은 아니야. 그러니까 4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소연이의 부모님이 소연이를 약간 이용하는 느낌? 있었잖아요. 그 초능력으로. 그래서 약간 부모님한테 온전히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이제 소연이 약간 억울함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야. 5기에서 있는 부모님 관련 문제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좀 급이 다르고 물론 애한테 어떤 나쁜 짓을 하는 건 아니거든?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애한테는 직접적으로 나쁜 짓을 한 게 없는데 그냥 환경상으로 뭔가 타격이 오는? 정신적으로? 약간 그런 사건도 좀 있고 해서 이게 조금 전 시즌들에 비해서 주인공의 서사 자체가 일단은 아름답지 못하니까 이 시즌도 아름답지 못한 거야. 생각해보세요. 1기에서 있던 태희의 고민이 가장
고민도 아니었어. 이런 말하기 정말 미안한데요.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께 지금 5기가 너무 무서워서 그래요. 1기에 비해서. 1기가 보면은 태희의 그런 약간 결함? 태희의 결핍이 뭐였어요? 친구가 없다. 였잖아요? 다른 시즌들에 비하면 굉장히 별거 아닌 고민이에요. 다 막 죽어나가고 있는 상태라 지금. 이제 다른 시즌에 비하면 굉장히 별거 아니었던 고민인데 태희는 이제 항상 이제 PSP만 바라보면서 살아서 같이 뭔가 사소한 얘기라도 주고받을 사람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결핍이 있어서 유라한테 쉽게 넘어가고 쉽게 가스라이팅을 당했잖아요. 그게 이제 태희라는 캐릭터의 좀 부정적인 하나의 특징이었어. 그리고 이기 같은 경우 시아는 이제 자기가 뭔가 그 버림받았다는 것에 대한 약간의 결핍이 있었고 뭔가 다른 조직이 혈화를 빌런 취급한다는 것에 대한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거가 이제 약간 얘의 결함이었지. 그리고 3기에서는 이제 은찬이가 잠깐만 이게 3기에서 근데 솔직히 제가 3기 진짜 죄송 3기에서 사실 3기에 진짜 딱 본편만 읽으신 분들은 그래서 얘 과거 서사가 뭐야? 라고 이렇게 약간 의문을 가지실 수 있어요. 자연스럽습니다. 제가 못 쓴 겁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해력이 딸리신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못 쓴 겁니다. 제가 3기가 뭔가 어려워갖고 은찬이 과거 서사를 뭔가 되게 은유적으로만 자꾸 표현을 해서 직접적으로 알려드리지를 못해서 이게 못 알아들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은찬이는 이제 히어로 활동을 하면서 뭔가 히어로로서의 어떤 그런 정신을 지키느라 정작 가족들을 못 지킨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어서 이번에 애저르를 못 지킨 것에 대해서의 약간 더 트라우마 건드려주듯이 얘가 애저르랑 사실 그게 각별한 사이도 아니잖아. 근데 약간 그렇게 된 거? 이게 약간 얘의 결함이었죠? 소연이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온전히 사랑받지 못해서 그리고 이제 막 재환이를 좋아하는데 재환이 자기 안 좋아한다는 거 너무 뻔히 알고 관심이 없다는 걸 너무 뻔히 알고 있는데 계속 좋아하는 이것에 대한 또 결핍, 다 결함 약간 그런 거야. 그나마 선비예요. 5기 주인공한테 있는 어떤 결함에 비하면 다른 애들의 결함은 그나마 무난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얘 그냥 그 서사 자체가 약간 조금 그 난관이 하도 많았다 보니까 좀 근데 외적으로 볼 때 밖에서 볼 때는 얘가 가장 잘난캐 같고 가장 괜찮아 보이고 가장 뭔가 평화로워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래서 이게 또 반전인 거지. 제가 약간 캐릭터가 이런 캐릭터였어? 하는 반전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캐릭터 서사 자체가 이러니까 내가 소설의 그 스토리 자체를 아무리 뭔가 조금 자극적이지 않게 쓰려고 해도 자극적이어지는 거야. 그래서 다른 씬들에 비해서는 자극적이지만 뭐 아직 막 그렇게 놀라운 딱히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아 다른 씬에 비해서는 조금 뭐가 있구나라는 느낌이지 막 약간 충격 먹을 만한 건 없어. 6기부터 약간 충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사람의 멘탈에 따라 다른데 사실 저는 제가 이제 다른 면에서는 말고 그건 또 모르지만 그 소설을 읽는 그 어떤 딱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멘탈이 강한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자극적인 문장이나 그런 걸 봐도 좀 괜찮은 타입? 많이 봐서 그런가 봐. 이제 내가 또 소설을 쓰는 사람이니까 솔직히 아무리 몰입감이 넘치는 소설을 봐도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게 소설이라는 걸 인지하면서 보고 야 작가가 문장을 잘 적었네 막 연출 방법이 좋네 이런 걸 보면서 자꾸 읽고 같고 이게 막 자극적인 걸 봐도 온전히 그게 엄청 자극적이게 느껴진다든가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래서 잘 모르겠어. 나랑 이제 나이가 비슷해도 혹시 이제 사람에 따라서 약간 자극적일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것에 대한 걱정이 좀 있어서 그래도 제가 저의 기준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제가 볼 때는 나머지 시즌들도 괜찮긴 한데요. 그래도 내가 뭔가 조금 더 내가 예상하는 평균적인 멘탈? 내가 생각하는 평균적인 작품들을 봤을 때는 우리가 흔히 이제 15살까지 뭐 15급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드라마 같은 걸 몇 번 보면은 아 보통 이 정도구나? 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한 6기부터 15금이고 5기는 8금? 5기는 그래도 그 최종화만 빼면은 괜찮아요. 최종화도 미묘하게 언급이 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5기 초중반은 8금. 8금이란 말 좀 웃기긴 한데 5기 후반은 12금, 6기부터는 15금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또 국위는 괜찮아요. 국위부터는 좀 괜찮아요. 근데 국위 다음을 제가 아직 구상을 안 해서 국위 다음에 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6기, 7기, 8기가 좀 자극적일 수 있고 국위는 또 살짝 괜찮습니다. 소재 자체가 거기는 소재가 또 약간 그런 소재, 조금 더 괜찮은 소재? 자극적이진 않은 소재? 슬프지만 자극적이진 않아. 막 잔혹한 게 나오진 않아. 잠깐만요. 제가 계산을 조금 해볼게요. 지금 대충 제가 한 시즌을 어떡하지? 제가 사실 원래 쓰던 속도 있잖아요. 원래는 내가 3기를 언제 완결냈지? 자, 1기부터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1기부터 3기까지가 1년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4기가 그 다음에 나왔어. 새로운 새해는 아니지? 4기가 다음 해에 나왔어. 그리고 4기가 완결이 났는데 5기가 지금 4기 완결 난 지 1년이 다 돼가는데도 나오지를 못했어. 한 시즌을 옛날에 제가 한참 시간이 많을 때로 보면은 1년에 한 2-3개 정도는 완결을 낼 수가 있는데 지금 속도로 봐서는 1년에 하나거든요. 잘해도. 해볼게. 그러면은 예를 들어 2026년에 5기가 나온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6기는 2017년에 나오고 2030년에 나오겠는데? 어떡해. 잠깐만. 그러면 잠시만요. 우리가 2030년이면 몇 살이죠? 잠시만. 나 성인인데? 나 21살인데 성인도 넘었잖아. 성인하고도 한 살이 더 먹었잖아. 큰일 났는데? 대학 가고 나올까? 망했다. 아 근데 또 제가 대학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혹시 여기 그 대학 나오신 분 없나요? 혹시 대학 나오신 시청자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 고등학생 때가 더 바쁜가요? 대학 생활이 더 바쁜가요? 잘 모르겠네. 뭔가 어찌 보면 고등학생이 뭔가 입시 관련이 많으니까 더 바쁠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대학생이 성인이니까 더 바쁠 것 같기도 하고 누가 더 바쁘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대학에도 바쁘다면 이게 더 늦춰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대학의 고등학교 생활에 학교는 아니지 난 학교는 아니까 고등학생들의 그런 어떤 그 생활에 비해서 좀 더 대학 생활이 쉽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조금 더 빨리 나올 수도 있는데 아 어떡해. 어떤 게 나을까? 사바사 케바케? 아 그건 그래요. 맞긴 해요. 그러면 아 근데 안 될 것 같다. 2030년이 지금 최선일 것 같은데 어떡하지? 한번 그래도 최대한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또 혹시 대학 갔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있을 수 있잖아. 서예자가 일대기 한별 진짜 일대기야. 저 죽기 전에 완결할 수 있겠죠?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이게 또 9기가 끝이 아니잖아요. 별자리 연재가 언제였죠? 별자리 연재가 한별 1주년, 그러니까 1주년이래. 한별 시작일이니까 2023년 4월 19일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갑자기 제가 올렸었어요. 진짜 되게 뜬금없이. 몇 번 예고를 하긴 했지만 좀 뜬금없었어. 잠깐만. 2023년... 아, 왜 자꾸 영어 자판되지 이거? 4월 19일이 1기 시작이었다고 보면은 근데 오히려 생각해보니까 좀 다르네. 대학 가면은 저는 이제 국어 국문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하는 공부가 다 글 쓰는 거 관련이잖아. 그러니까 괜찮지 않을까? 오히려 쓸 시간이 많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지금은 다른 막 시험을 위한 국영수가사를 전부 다 하면서 소설까지 쓰는 지경인데 거기서는 그거 국어 국문과니까 뭔가 소설 관련된 얘기만 하지 않을까?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좀 대학을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그런 거 좀 더 소설 쓸 시간이 많아질 수도 있어. 예상입니다 그냥. 이게 시작이 언제였을까요? 한번 보러 갈게요. 한번 계산해보자. 아까 너무 내가 대충
문창과? 근데 뭔가 문창과보다 국어 국문과가 좀 더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다고 해가지고 좀 더 추구하고 있는데 확실히 뭔가 소설을 쓰는 게 메인이라면 문창과가 좀 더 좋긴 해요. 근데 문창과도 좋겠다. 근데 약간 국어 국문과가 더 약간 수준 높은 교육 같다 해야 되나? 아무 데서나 받을 수 없는 교육? 문창과 같은 거 솔직히 말해서 나는 좀 비싼 학원만 가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창과에서 배우는 건 국어 공부는 진짜 약간 대학 아니면은 그렇게 정식으로 탁 배우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약간 거기밖에 기회가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물론 모릅니다. 저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게 또 대학 그런 관련해서 되게 잘 아시는 분들은 저게 뭔 소리지 싶으실 수 있습니다. 2기 시작일이 8월 20일이네요. 연도는 똑같습니다. 8월 20일. 여러분 저 키보드 소리 근데 들리시나요? 갑자기 궁금해졌어. 3기 시작은 언제야? 4개월 만에 나왔네요. 근데 2기는 원래 살짝 잡혀있긴 했어요. 조금 설정 같은 게 제가 미리 좀 잡아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좀 더 빠른 것도 있어. 진짜 잘 들려요? 아 이게 카메라래 마이크가 이렇게 위로 띄워놨는데도 들리는구나. 그 저번에 마이크를 세워뒀을 때는 이게 책상을 진동을 타니까 엄청 크게 들려서 막 시끄러울 정도로 아 너무 큰데? 막 쉽게 크게 들렸는데 혹시 지금처럼 마이크를 설치해도 들릴까 싶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3기는 2024년 1월 27일이네요. 이때 여운이 생일이었죠. 나이만 보면 여운이라 부르면 안 되는데 아닌가? 생각 나는 2010년생이니까 걔보다 나이가 많네. 죄송합니다. 잠깐만 저것도 아 이것도 5개월 만에 나왔니? 미쳤다. 나 이렇게 빨리 냈다고? 갑자기 과거에 내가 대단해지기 시작했어. 내가 이렇게 빨리 냈다고? 대박. 지금도 이렇게만 하면 얼마 좋니? 아 근데 물론 물론 이게 또 다른 뻑적이었죠. 아 생각해보니까 근데 왜 빠른지 알겠다. 제가 만약 이런 식으로 연재를 했으면 지금도 5기 나왔을 거예요. 이때는 그냥 대충 개요도 안 짜놨어. 그냥 그 한 회차마다의 개요도 안 짜놓고 그냥 아 버드푸트에서는 다현이랑 은찬이 얘기를 해야지 진짜 이것만 정해놓고 올린 수준이었거든요. 맞아요. 쓰고 올려. 그거 휴재가 유독 잦았어. 그렇게 하니까 이게 뭐 개요를 짤 게 없으니까 대충 소재만 정하면 돼. 내가 그냥 이 시즌에서 뭘 말하고 싶은지 그것만 정하면 되니까 이게 막 4개월 5개월 만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최종편까지 다 쓰고 올리는 거라서 그렇네요. 만약에 버드푸트나 백장미도 끝까지 다 쓰고 올리려고 했으면은 비슷하게 걸렸겠네요. 갑자기 안심. 그래. 내가 그렇게 갑자기 급격히 퇴화됐을 리가 없어. 4기는 2024년 11월 3일입니다. 4기 시작. 5기는 언제 시작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상을 한번 해볼게요. 아 2025년 아니구나. 2026년. 실화입니까? 해가 지났다니. 언제 나올까? 제가 지금 속도로 봐서는 예상해볼게요. 8월쯤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쓰면. 지금 요즘에 살짝 빨리 쓰고 있거든요. 근데 중간에 또 막히고 막 이런 거 생기면은 또 좀 달라질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예상을 해봅시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갭이 요사이는 얼마야? 4개월? 지금 최근에 축을 바꿨는데 축이 잘 안 먹습니다. 일수 비슷하구나. 5개월. 조금씩 늘어나고 있긴 하구나. 맞아. 나 순간 이거 연도를 잘못 봐서 방금 내가 잘못 쓴 줄 알았다. 근데 8월 나올지도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서 어떡해.
나온다고 하면 1년 안 됐는데 3개월이니까 9개월? 이죠? 이거 9개월 맞죠? 제가 암산이 잘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 정도 걸린다고. 근데 3기랑 4기가 생각보다 갭이 컸네요? 내가 잘못 적은 거 아니지? 3기, 4기가 원래 이렇게 오래 걸렸나요? 그랬던 거. 근데 4기도 우리가 최종편까지, 네, 우리가 아닌가? 제가 썼죠? 4기도 최종편까지 쓰고 시작해서 좀 근데 오히려 요 갭보다는 지금 많이 안 났네요? 생각보다 늦었구나 4기가. 왜 근데 내가 늦었다고 확 체감을 못했지? 이거 제가 연도 잘못 쓴 건가요? 이거 아니 시작일 같은 거 내가 잘못 썼나? 렌티큘러 프롤로그가 11월 맞는데 이거? 생각보다 늦었군요 4기가. 괜찮아, 아직 괜찮아. 9월까지는 선빵입니다. 만약에 이게 9월에 내가 낸다고 하면은 10개월이잖아. 그러면 내가 9월에만 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 갭이 비슷하잖아요, 여기랑. 다행이다. 나 왜 엄청 다른 시즌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늦었다고 생각했지? 그냥 체감상 그랬던 건가 봐. 근데 실제로 4기는 제가 좀 전투적으로 썼는데 5기는 다른 스케줄이 많아서 그렇게 쓰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볼 때 쓰는 속도가 느리니까 더 늦었다고 생각했나 보다. 실제 시간은 안 늦었네요. 만약에 저거를 9월이라고 가정하지 말고 지금이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오늘 며칠이죠? 5일이지. 5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갑자기 깨달은 2026년이구나. 어쩐지 이상하더라. 제가 연도를 2015년으로 계산을 했네요. 나 2006년인 거 왜 자꾸 까먹지 지금? 적응이 안 되나 봐 아직. 잠깐만 그럼 얼마니? 그럼 21개월이야? 진짜요? 다시 8월로 바꿔봅시다. 그럼 20개월? 잠깐만 1년? 이거? 2021개 바꿔. 많이 되는 게 많네요. 이걸로 계산해보자. 12개월에다가 4개월? 4개월? 이걸로 치면? 지금 당장 시작한다고 치면? 그러면 지금 큰일 났네요. 이거 왜 아무도 안 말해줬어? 다른 분들도 몰랐던 건가? 지금 안산이 잘 안 되거든요. 오케이. 그럼 내가 2016년이구나 생각해보니까 지금 큰일 났다. 현저히 늦었던 게 맞았고요. 기분 탓이 아니었군요. 다 계획이 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지요. 세상에. 님들 너무 나를 막연히 믿는 거 아니냐고. 이번에 시작한다고 봐도 만약에 내가 오늘 당장 오기 연재를 시작한다고 봐도 이거는 이렇게 되는데? 큰일 났다. 언제 내지? 안 돼! 너무 늦었어. 그 최종편까지 쓰지 말까 그냥? 한 중간까지 쓰다가 연재할까요? 그냥 휴재를 조금 감안해 두고 그냥 하는 게 더 나으려나? 여러분 뭐가 더 나아? 여러분 휴재를 가끔 하더라도 먼저 내주는 게 좋다. 휴재를 하나도 하지 말고 다 쓰고 올리자. 좀 더 선호한. 사실 제가 이걸 한번 투표를 했던 것 같긴 한데 사실 진짜 기억이 안 나요. 투표를 했었나? 투표 해봐야지 생각만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반절 정도? 그 정도 할까요? 그때 3기 같은 경우 제가 3분의 1 정도 쓰고 업로드 했는데 버거웠거든요. 2분의 1은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했는데 근데 지금 14개월이나 됐는데 그냥 중간까지만 쓰고 할까? 30화까지, 31화까지 있는데 한 15화 정도만 쓰고 한 연재를 하고 휴재를 조금 생각하면서라도 그 정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제 기억에서는 이걸 투표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그 글의 제목을 뭘로 썼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대튜브 이런 식으로 치면 나오지 않을까?
대튜브에서 안 나오면 댓글 튜브 써봅시다. 안 나오는군요. 아, 이게 내가 4기 연재 방식이라고 물어봤네. 이거 봐요. 4기 연재 방식이라고 물어봤어. 그냥 이제 전체를 말한 게 아니라. 뭐라고 나왔을까? 이때 내가 이래서 이렇게 했구나. 압도적인데요? 2배가 넘어요. 여기서 압도적이네 말했네. 정주행아 시간 좀 주십시오. 어떡해. 시간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 것 같긴 해요. 지금 조금. 지금 앞으로도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갖고 어떤 게 나올까 고민되네. 사실 이 정도로 오래 걸릴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최종평가를 쓰고 할 생각이었는데 이 댓글 투표의 결과대로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리니까 약간 그냥 반만 쓸까 싶기도 하고. 사실 이미 개요를 다 짜놨으니까 3기 같은 것보다는 조금 쉽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3기 같은 경우는 제가 개요를 실시간으로, 물론 소장본이 10화 정도 있었지만 개요 같은 까지 실시간으로 짜면서 써갖고 막 중간에 꼬이는 것도 약간 있었고, 뭔가 제가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니까 막 말해야 되는데 안 말한 것도 있고 막 난리가 났어요. 완전 허접해 그냥. 그나마 제가 4기부터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를 깨닫고 조금 이제 계획표 같은 것도 짜고 반드시 말해야 할 것 막 이런 것도 적어놓고 좀 그렇게 최대한 체계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한 체계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나마 조금 더 하고 싶은 말을 다 한 것 같은데 3기 내가 너무 무지성을 했어. 너무 생각이 없었어. 어머 벌써 10시가 넘었네요. 나 너무 신나게 한별 얘기를 했어. 여튼 5기 열심히 써보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쓰다 왔어요. 그리고 제가 그래도 틈 날 때마다 최대한 많이 쓰고 있으니까 잘하면 진짜 빨리 나오면 6월, 7월쯤에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기다려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슬슬 100발을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도 멀쩡히 방송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대화 상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0바!